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유진입니다. 네,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원입니다. 네, 최근에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남북 간의 교류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설문조사가 진행됐는데요. 북한의 청소년들에게 가장 소개해주고 싶은 명소 그 1위로 전주 한옥마을이 선정됐습니다. 네, 이 바로 서울의 강남, 부산의 해운대 등을 제치고 25%라는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1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국가대표 관광지로서 그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국가대표 관광지답게 이번 달과 다음 달 전주 한옥마을에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9월 13일부터 열리는 2018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대전을 시작으로 해서요. 2018 전주 독서 대전, 또 전주 문화재 야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월에는 전주 비빔밥 축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선선한 가을바람 맞으면서 전주 한옥마을 나들이 계획 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소식 중에서요. 휴가 후유증 극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문자 키워드, 나만의 피로 회복법. 네, 샵 1991번, 샵 1991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아마 지금쯤이면 대부분의 분들 다 휴가 다녀오셨을 거예요. 네. 나만이 알고 있는 피로 후유증의 극복 방법이 있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오늘 저희 생방송 뷰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면 평소에 쌓인 피로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잠깐의 꿀잠이 참 좋더라고요. 아, 잠은 보약이죠. 네, 의욕도 생기고 에너지도 생기는데 이 밖에 또 다른 방법들이 많잖아요. 네. 오늘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문자 참여 많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이 지난 주였죠. 아시안게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요. 많은 분들 치킨 드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 지난주 토요일 이 한일 축구 할 때는요. 이 치킨 업계 매출이 70%나 늘었다고 하네요. 네, 경기에서 이기면서 그래도 치킨 값이 아깝지 않았다. 값진 치킨이었다. 이런 말들도 있던데요. 네. 요즘 보니까 치느님, 1인 1닭 그렇죠. 이런 단어 있잖아요. 그만큼 치킨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행복한 치킨. 우아한 한 끼에서 만나보시죠. 비장한 자태로 온몸을 장작에 내던진 전사들. 평범한 구이닭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속이 꽉 찬 통닭인데요. 닭 안에 찹쌀하고 인삼, 마늘, 대추, 은행 그런 게 들어가서 닭하고 같이 먹는 영양 통닭이라고 보시면 돼요. 뱃속은 물론 살결에도 건강함을 가득 품었습니다. 닭 속 깊이 배어드는 건강한 소스 덕분이죠. 육수에다가 양파, 계피가루 넣고 저온에서 6시간 동안 숙성시키거든요. 닭의 잡내가 없어지고요.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온몸을 건강함으로 무장한 영양닭. 이제 세상에 나갈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삼계탕을 구워낸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순수 참나물만으로 2시간 동안 230도에서 구워내거든요. 그래서 기름기는 쭉 빠지고 그래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아주 촉촉한 그런 닭이에요. 한 방울의 기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고고한 자태. 은은한 참나무 향은 덤. 오랜 기다림 끝에 영양 가득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을 통닭이 완성됐습니다. 어머, 나 치킨이라고 생각해서 막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막 이렇게 치킨 냄새 생각했는데 웬 그 삼계탕, 돌솥 비빔밥, 뭔가 이렇게 좀 영양밥 같은 냄새? 이 안에 비밀이 있네요. 아니 치킨 속에 뭐가 들어있어 지금? 이거 지금
장작에서 바로 빼왔나 봐요. 이 지금 치킨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 치킨의 온기가 가시기 전에 부드러운 닭다리부터 입으로 직행. 이게 우리 시골에 가면은 막 나무 타는 냄새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할머니가 옥수수도 삶아주고 고구마도 구워주고 했었던 그 묘한 옛날 그 시골 느낌이 나면서 거기에 뭔가 딱 그 고기의 맛이 느껴지니까 세상 행복. 우와, 어머. 이거 지금 누룽지예요? 뭐 인삼까지 대박이다 여기 진짜. 이거 밥만 먹어도 영양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밥심 충만한 한국인에게 이토록 반가운 별미라니. 치킨 밑에 숨어있던 누룽지에 한 번 더 반하게 되는 영양 통닭. 되게 바삭바삭하면서 이 치킨에서 오묘하게 느껴지는 장작 냄새가 달큰한 밥하고 어우러지니까 어머, 이런 게 밥도둑인가? 이거는 이제 수비드된 통닭이랑 같이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기름에 튀기는 치킨만 먹어본 자들이여 주목하라. 수비드는 진공을 가리키는 불어인데요. 공기 한 줌 없는 포장지 속에서 숨을 참고 있는 닭들. 대체 왜 이런 진단이 내려지는 걸까요? 이게 이제 수비드 공법으로 조리된 닭인데 72도씨 온도의 물에 이제 6시간 동안 절이를 해가지고 최대한 영양소를 파괴를 막은 그런 닭입니다. 이걸로 조리를 해서 드시면은 좀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죠. 겉과 속을 골고루 익혀 부드러운 육질을 선사하는 수비드 공법. 이렇게 탄생한 치킨에 또 하나의 즐거움이 더해졌습니다. 우와, 이거 치킨? 보통 우리가 치킨 하면은 뭔가 출출할 때 야식으로 먹거나 술안주로 찾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치킨은 뭔가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한 끼에 식사가 가능할 것 같은 비주얼이지 않아요? 어머, 치킨 밑에 파스타가 있어, 파스타. 어머, 이건 떡볶이? 이 치킨이 정말 뭔가 이렇게 눈을 즐겁게 해주니까 보는 재미가 있네요. 오, 되게 촉촉해. 와, 이건 지금 딱 가슴살이거든요. 아니, 와, 너무 촉촉해. 너무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가슴살을 먹어도 이게 가슴인지 다리인지 날개인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확실히 진짜 다른 치킨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럽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닭의 부드럽고 촉촉함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얘가 온전하게 다 지니고 있는 느낌? 치킨 하나에 두 가지 매력이 뿜뿜. 로제 파스타와의 궁합은 어떤가요? 먹어봤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로제 파스타 소스하고 딱 치킨을 찍어 먹으니까 이거는 뭔가 프랑스 요리인가? 이태리 요리인가? 전혀 다른 내가 이제까지 접하지 않았었던 그런 뭔가 음식을,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뭔가 침대 밑에서 돈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있잖아요.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치킨 밑에 떡볶이가 있어요. 아,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 치킨 하나 시켰을 뿐인데 따라오는 행복은 2배. 매콤달콤 해물 떡볶이와의 궁합도 궁금해집니다.
이건 치킨이 아니라 뭔가 훌륭한 요리예요, 요리. 여기에 그 홍합이라든지 게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해산물의 향이 치킨하고 확 어우러지면서 이 떡볶이 소스가 딱 잡아주니까 와, 이런 조합은 제가 그 먹었었던 어떤 음식하고 약간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와, 이건 정말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떡볶이하고 치킨하고 조화가 정말 너무 좋다. 세상 어떤 음식과 만나도 찰떡궁합 자랑하는 치킨. 오늘부로 당신을 케미 요정으로 인정합니다. 보통 우리 로제 파스타하고 피자는 같이 주문해서 많이 먹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치킨을 하나 더 얹어가지고 피자와 떡볶이와 치킨의 콜라보가 진짜 최고. 뭔가 1% 모자랐었던 부분을 이 치킨이 확 채워주는 것 같아요. 참나무에 구워 기름기는 쫙 빠지고 삼계탕 못지않은 건강함을 자랑하는 영양통닭. 촉촉함을 최대로 끌어올린 수비드 통닭까지. 행복한 이색치킨 여정. 여러분도 동참해보세요. 치킨은 사랑이에요. 네, 영상만 봐도 행복해지네요. 역시 치킨은 사랑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직 수비드 치킨은 맛본 적이 없는데 참 부드러워 보이죠. 그 식감이 어떨까 궁금합니다. 네, 흔히 사실 치킨 하면은 좀 건강과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 이 영양통닭이라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오늘 문자 키워드가 나만의 피로 회복법입니다. 샵 1991번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데요. 아마 퇴근 후에 즐기는 맛있는 치맥. 이게 또 피로 회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밖에 이걸 먹으면 나는 힘이 나더라 하는 맛있는 음식 있으시면 또 문자로 알려주시죠. 네, 저도 일로 쌓인 피로는 바로 치킨으로 풀고 있습니다. 주 3회 정도 사 먹곤 하는데요. 네. 이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시지만 이 치킨집 사장님들은 저를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사장님 사랑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들의 피로 회복법이 있다면 문자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이번에는 상큼한 디저트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달콤한 맛 그 이상의 즐거움을 주는 수제 아이스크림. 지금 맛보러 가보시죠. 입추는 지났어도 더위는 끝나지 않았다. 무더위 날려주는 냉면과 빙수, 그리고 아이스크림에 대한 사랑은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것 같은데 식감이 너무 좋다. 식감 대박이다. 오. 그중에서도 여름을 더 시원하고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아이스크림. 올여름엔 정성까지 듬뿍 하나뿐인 수제 아이스크림에 푹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맛도 모양도 특별하게 더위에 지친 나를 위한 달콤한 선물. 수제 아이스크림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정성 가득한 수제 아이스크림 첫 번째는 포항에 문을 연 이탈리아 정통 젤라또. 제철 과일과 좋은 재료로 만드는 쫀쫀한 아이스크림을 소개합니다. 포항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도요 수제 아이스크림 더불어서 수제 젤라또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여기라고 하네요. 맞습니까,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젤라또라고 하면은요 좀 젤리처럼 끈적이고 뭐 좀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뭐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그게 젤라또가 맞나요? 끈적이는 게 사실 젤라또인 거는 아니에요.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는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미국 거 그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말하는 얼음과자 같이 얼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젤라또인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또 자세히 얘기하면 젤라또는 그 식품 안에, 제품 안에 유지방이 들어간 제품을 젤라또라고 하고요. 그리고 안에 우유가 들어가 있지 않은 유지방이 없는 제품은 소르베토라고 얘기를 해요. 아하, 유지방의 유무에 따라 젤라또와 소르베토로 나뉜다는 말씀.
주 재료에 따라서 유지방이 들어간 부드러운 젤라또를 만들기도 하고 좀 더 상큼한 소르베또로 만들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매일 아침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수제라는 사실. 일단 빛깔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야, 요 녀석들 정말 맛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딱 들었어요. 종류가 생각보다 좀 적은 건 아닌가, 다양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 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6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도 오셔가지고 왜 6개밖에 없냐고 너무 수가 적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런 분들은 내일 오시면 또 새로 6가지 종류를 드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 나오는 젤라또하고 내일 나오는 젤라또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네, 다 왜요? 달라져요. 왜냐면 그때그때 제일 신선하고 제일 맛있는 거를 골라서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일 같은 경우에는 제철 과일, 딱 그때 나는 과일로만 만들어요. 손님들은 그냥 아무 때나 찾아와도 그때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든 가장 맛있는 젤라또를 먹을 수 있겠네요. 네. 오. 요즘은 새콤달콤 청사과가 제철이죠. 색감까지 시원한 청사과 젤라또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잘 다듬은 과일을 물과 함께 갈아주세요. 설탕, 포도당, 레몬즙을 적정 비율로 넣고 얼려주면 상큼함이 살아있는 젤라또 완성! 내가 원하는 재료라면 무엇이든 뚝딱 젤라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선보이는 메뉴 덕분에 손님들도 기대 반 설렘 반 찾아오는 발걸음이 평소에 먹던 즐겁습니다. 젤라또하고 이런 수제 젤라또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가요? 먹어보니까 어떤 게 달라요? 이게 쌀로 만들어서 그런지 되게 고소하고요. 안에 씹히는 게 무슨 쌀이라고 아까 들었거든요. 근데 고소하고 오독오독 씹히고 재밌네요. 식감도 재밌고. 드디어 영석 씨도 정성 가득 수제 젤라또를 맛볼 시간. 보기만 해도 상큼함이 묻어나는데 그 맛이 어떤가요? 어른들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도 선뜻 한번 먹어봐. 이거 맛있고 몸에 나쁘지 않아. 이렇게 권해줄 정도의 그런 맛인 것 같고. 식감이 너무 좋다. 식감 대박이다. 경주의 핫플레이스는 모두 모여 있다는 황남동. 요즘 이곳에 오면 꼭 맛봐야 하는 이색 수제 아이스크림이 있다는데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은 온통 장미.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 맞나요? 핫하디핫한 이 가게에서는요, 주문하는 방법도 조금은 특별합니다. 아이스크림 주세요. 데스 노노. 장미를 찾으시면 됩니다. 사장님, 예쁜 장미 주세요. 네, 예쁜 장미 드리겠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장미가 피어난다? 아이스크림을 요리조리 떠서 모양을 만드는가 싶더니 금세 피어난 장미 한 송이. 진짜 꽃입니다, 꽃. 아이스크림으로 녹기도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꽃처럼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매장에서는 장미꽃을 만들 수 있는 점성이 있는 아이스크림을 직접 제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에 30송이 한정 판매하고 있어요. 하루에 몇 송이요? 30송이요. 한정판? 네. 한정판 꽃이군요. 그럼 이거 제가 또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어여쁜 장미 한 송이. 보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입안에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꺼지는데 달지는 않네요. 네. 근데 이게 쫀득하면서 식감도 좋고, 야, 이거 되게 맛있네요. 이 아름다운 아이스크림이 여러분 맛있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제가 먹는 이 꽃만이 아니라 다양한 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녹차 장미도 있고요. 예. 초코 장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까만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까만 아이스크림이 있다고요? 게다가 순금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순금이 있다고요? 네, 24K 순금이에요. 금? 순금? 네. 24K요? 네. 말 그대로 순금을 품은 까만 아이스크림이 있어. 경주 여행의 기념이 될 수 있게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아이스크림을 만들게 됐다는 김경희 대표의 야심작 순금 블랙 아이스크림. 멋진 비주얼로 한 번, 색다른 맛으로 두 번, 사람들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았습니다. 자기 한 입, 나 한 입, 그냥 뭐 굉장히 부럽습니다. 예,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예. 왜 기분이 좋을까요? 맛있네요. 예, 맛있어요. 왜 기분이 좋을까요?
아, 그걸 먹어가지고. 아, 그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비싼 거잖아. 아, 비싼 거니까. 근데 금 올라간 아이스크림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먹어봤어요. 어떡하죠? 이에 금 꼈다. 이게 지금 금이 꼈는데. 아이스크림에 금이 올라간 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 아니, 처음 먹어봐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어때요? 아, 근데 그 금이 올라간 게 경주랑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아, 뭐 비싸서 기분 좋았어요. 아, 기분이 좋았어요. 남자친구분, 본인만이 아니에요. 이쪽도 금 꼈어요. 빨리 떼줘요. 이에 금 꼈어. 이에 금이 꼈어요. 예. 순금과 잘 어울리는 블랙 아이스크림의 비밀은 바로 흑임자, 검은 콩, 퀴노아 등 몸에 좋은 10여 가지 블랙푸드. 거기에 오징어 먹물로 진한 색을 더하고 신선한 유기농 우유가 듬뿍 들어가 건강하고 맛있는 블랙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집니다. 벌써 아이스크림에서 기품이 막 느껴집니다. 금도 있고. 근데 아이스크림에 금이 올라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올릴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 가게가 경주의 황리단길에 있잖아요. 황리단길은 대릉하고 천마총 사이에 있는 길을 얘기합니다. 이곳은 신라 천년의 도읍지인 경주이기도 하고요. 이 길을 저는 왕과 왕족들이 다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족들이 금관을 쓰고 다닌 모습에서 이미지를 얻어서 네, 금을 입히게 된 거고, 이 아이스크림이 검정색인 이유는 황리단길의 그 위에서 상공에서 보게 되면 지붕 전체가 다 새까맣습니다. 기와? 네, 기와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검정 색깔이면 어떨까, 까마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고소함과 달콤함이 어우러진 블랙 곡물에 반짝반짝 순금으로 더 특별해진 수제 아이스크림. 깔끔하게 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먹으면서도 아, 이게 좀 건강하겠구나. 이거는 먹어도 내가 밥 대신 먹어도 괜찮겠구나. 이게 간식으로 좀 좋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는 사정없이 들어간다. 소중한 사람을 위해, 수고한 나를 위해 달콤한 선물을 해본 건 어떨까요? 건강함과 정성으로 가득 채운 이색 수제 아이스크림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아,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조카가 이 다음 주면은 한국에 들어오는데요. 이 조카에게 사주면 얼마나 좋아할지 상상하니까 기분이 너무 들뜹니다. 이 영상으로 만나본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어른들에게도 작은 감동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같이 먹게 되는 그날 어서 오길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영상 보니까요. 네. 장미 아이스크림 정말 조금씩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보통 보면 관광지에서 맛보는 특별한 음식이 추억이 되곤 하는데 혹시 경주 가시는 분들은 이 수제 아이스크림 맛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나만의 피로회복법입니다. 나만의 피로회복법.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많은 회복법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유진 아나운서는 나만의 피로회복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아까 꿀잠도 말씀드렸지만 꿀잠. 방금 나온 그 디저트, 달달한 아이스크림, 뭐 달달한 음료, 초콜릿 그렇죠. 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러분들의 문자도 기다리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맛있는 거, 단 거 먹으면은 스트레스 푸는데 딱 좋다고 그럼요. 하잖아요. 그것도 답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생방송뷰 화요일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에는 이 얼마 전에 펼쳐진 특별한 경연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요. 전국 K-팝 페스티벌이라고 하죠. 네, 방송 예술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의 도전과 또 재능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한 전북과학대학교 이만세 교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전북과학대학교 방송연예미디어과 이만세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우선 전국 K-팝 페스티벌 어떤 자리인지 간단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고 있는 전북과학대학교 총장배 전국 K-팝 페스티벌은요. 전국의 청소년들의 끼와 개성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정말 축제와 같은 장입니다. 네, 청소년들에게 참 좋은 정말 자리가 됐을 것 같은데요. 네네. 올해로 7번째라고 하셨잖아요. 처음에 시작했던 계기는 어땠나요? 우선 이렇게 의미 있는 그 K-팝 페스티벌의 장을 열어주신 우리 황인창 총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무엇보다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는 K-팝 페스티벌을 지역에서 특히 대학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그 장을 열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2012년도 전북과학대학교 방송연예 미디어과 전임 교수가 되면서 그런 꿈들이 더 구체적으로 펼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포스터를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이 청소년들의 꿈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게 보통 K-팝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노래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포스터를 보니까 댄스, 보컬 등이 다양한 것들이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일단 뭐 보컬, 댄스뿐만 아니라 네. 뭐 뮤지컬, 연기, 모델, 올해는 이제 래퍼까지 네. 1회 때부터 7회 때까지 정말 좀 다양하고 다채롭게 우리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그런 어떤 무대를 꾸려왔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정말 다양한 끼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전주 MBC에서 치러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땠나요? 올해의 주제는 K-팝, 트로트, 래퍼. 그래서 이제 가요가 중심이 된 무대로 펼쳐졌는데 네. 전국에서 80여 팀 이상이 참여를 했는데 1, 2차 예선전을 거쳐서 본선에는 17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전주 MC 공개홀에서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멋지고 즐거운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도 그들의 이 열정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네. 네, 잘 들리네요. 네, 또 춤 실력도 상당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고요. 네. 과연 누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을지 궁금한데요. 우선 뭐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정말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했는데 올해는 3명의 고등 래퍼가 영예의 대상을 고등 래퍼요. 안았습니다. 래퍼요. 예. 잘 하던가요? 일단 뭐 제가 그 래퍼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보여주셨죠. 일단 뭐 전북과학대학교 홍보 랩을 지성, 젊음, 그리고 왜요? 낭만, 열정과 예의가 있는 곳, 패기 넘치는 가슴, 학구열에 불타는 가슴, 사랑과 우정이 공존하는 곳, 진리, 평화, 자유가 많은 곳, 석사도 많은 곳, 박사도 많은 곳, 학사 경고 없는, 취업 걱정 없는 바로 그곳, 전북과학대학교 방송연예 미디어과 두 분, 예. 네, 멋지십니다. 저보다 더 잘했던 친구들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그거는 뭐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뭐 제가 심사를 보지는 않았고요. 네. 고등 래퍼 친구들인데 정읍에 사는 친구들이 3명의 친구들이 아주 정말 유쾌하고 쾌활한 분위기에서의 무대를 꾸려줬습니다. 그래서 네. 대상은 100만 원을 수여를 했습니다. 네, 또 어떤 다른 혜택도 주어지나요? 우선 네. 그 전북과학대학교 총장되기 때문에 네. 총 상금은 400만 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대상을 수상한 친구들이 방송연예 미디어과에 진학을 하면 2년 동안 무료로 대학을 다닐 수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상을 받은 친구들에게 특별한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네, 이 정읍에서 난 고등 래퍼 3명의 이 앞으로의 활약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물론 대상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떠나서 또 기억에 남는 뭐 참가자라든지 에피소드 있을까요? 우선 그 경남에서 참여했던 여학생이었는데 경남이요? 예. 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별 노래를 아주 정말 절절하게 애절하게 불렀는데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혹시 이별에 대한 어떤 상처 네. 그런 애환이 있었냐라고 했더니 친구들의 어떤 연애 상담을 많이 해줘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많이 알았는데 간접연애 박사.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으로 노래를 한 친구 또 그런 친구도 기억에 남고 그리고 또 그 즉석에서 했던 그런 래퍼들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끼가 다양하게 있구나 그러면서 그런 어떤 희망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요즘 래퍼들이 많이 유명해지고 있는데 그렇죠, 아까 교수님도 하셨지만 저는 래퍼들의 그 재능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네. 저에게는 하나도 없는 끼예요. 우선 뭐 이은진 아나운서는 지성과 미모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페스티벌 추진하시면서 네. 가능성 있는 학생들도 많이 발굴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K-팝 페스티벌이 이제 7회까지 왔는데 전국에서 참여했던 친구들이 한 1,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우선은 뭐 음반 활동을 해서 실제로 프로 가수가 된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모델로 활동하면서 뭐 파리 무대, 또 뉴욕 무대까지 진출한 친구들도 있고, 뭐 연기면 연기, 드라마면 드라마. 이 K-팝 페스티벌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지금 무대를
확장하고 영역을 넓혀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 1,000명의 학생들이 1,000명 이상입니다. 1,000명 이상의 네네. 학생들이 이 전라북도를 더욱더 빛내주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앞서 서두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이 서울에 집중돼 있는 K-팝 페스티벌을 이 전라북도로 끌어오고 싶다 이런 네. 포부를 밝히셨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페스티벌을 운영하면서 실제적인 효과가 있었나요? 일단 첫 번째가 네. 매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월 정도에 그런 대회를 펼치는데 뭐 5월 달, 6월 달부터 교수님 언제 합니까? 그래서 뭐 메시지도 주고 또 SNS를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K-팝 페스티벌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있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 K-팝 페스티벌을 통해서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오늘 방송 보고도 내년에는 정말 내가 꼭 도전을 해봐야겠다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학생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스타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스타를 이행시로 지어봤는데요. 네. 운 한번 띄워주시죠. 네. 스스로를 이기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 진정한 이야. 스타의 자격이 있다. 네. 그래서 우선 우리 용기 있는 여러분들의 도전이 우선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공의 반대는 실패라기보다는 도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는 두 번째고 우선 자기의 어떤 끼나 개성이 있다면 K-팝 페스티벌에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전북과학대학교 방송연예미디어과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네. 저도 가고 싶네요. 네.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왠지 아마 많은 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느라고 지금 막 클릭 전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들과 함께 이 K-팝 페스티벌을 떠나서 방송연예 또 방송 기술인을 꿈꾸는 친구들과 늘 연구하고 매진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 가르침은 또 다른 배움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정직한 교수 그리고 또 방송연예 미디어학과 또 지역에 있는 대학이지만 지역을 넘어서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초대석 정말 훈훈하네요. 네. 이렇게 전국 K-팝 페스티벌, 이 방송 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정말 1년의 가장 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불어서 이만세 교수님 수업도 들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네요. 랩도 배워보고 싶죠. 그러니까요. 저도 랩하고 싶은데. 네, 앞으로 더 큰 꿈 키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여름 휴가 후유증을 극복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과 건강 요리 팁이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죠. 더워도 추억만은 한가득. 아우, 그냥 다시 생각만 해도 시원해. 아우, 오돌오돌 다시 떠나자. 신났던 바캉스의 몸은 골골골. 이 휴가 후유증 어떻게 안 될까요? 아우, 나. 일상으로의 초대, 휴가 후유증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유례 없는 폭염에 더위를 피할 수 있다면 그곳이 천국인데요. 설악산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아주 바위가 큰 바위들이 많더라고요. 바위의 웅장함 때문에 모든 피곤함이 다 무너져 내리고 또 힐링도 하면서 돌아왔는데 그 설악산 바위를 제 몸에 끌고 들어왔는지 오늘 참 몸도 마음도 무겁네요. 휴가라는 게 쉬어가는 건데 몸이 조금 더 무거워지고 찌뿌둥해진 것 같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질 않습니다. 평소에 규칙적인 생활들이 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또 혹시 시차가 있는 또 외국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잠자는 거, 먹는 것들, 휴식 시간 이런 것들 일정치 않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서 몸이 아프게 되고 피곤하고 또는 이제 휴가가 끝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걱정 때문에 또 무력감, 의욕 상실들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피곤을 푸는데 충분한 수면은 기본이고요. 물도 자주 마시고 과일 채소 먹는 건 당연지사. 가벼운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아침 일어나는 시간을 맞춰서 리듬을 점점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몸이 피곤할 때는 아무래도 휴식하고 이런 것들, 또는 술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몸이 더 피곤하게 되니까 안 좋겠고, 또는 평소에 또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던 분들 내 옛날대로 그대로 해야지 하다 보면 몸이 오히려 더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강도도 서서히 올리고 이런 것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육들이 뭉쳐서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운동이 최고인데요. 사무실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 알려드릴게요. 아니 어쩌면 휴가를 가기 전보다 갔다 오고 나서가 이렇게 더 늘어지고 힘이 든지 몰라요. 그렇다고 시간 내서 어디 운동하러 다니는 것도 상황이 여의치 않고요. 장거리 운전으로 목이나 어깨 많이 뭉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이제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으면 이제 체내에 또 노폐물이 많이 쌓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풀어드릴 수 있는 고관절 스트레칭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이제 의자 하나 갖고 앉아서 계속 하실 수 있는 동작 알려드릴게요. 이 동작은 명절 때 장거리 운전에도 도움이 되니까 잘 보세요. 두 손을 겹쳐서 가슴 부위에 놓고 살짝 내린 후에 반대편으로 얼굴을 돌리면서 목을 쭉 뒤로 젖혀줍니다. 그리고 손을 어깨에 올린 후에 한 바퀴 돌리고요. 어깨선에서 멈춰서 손에 힘을 빼고 다시 목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이런 목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목이 아프실 때 정말 한 번씩 1분 정도 걸리시거든요. 1, 2분 사이에 한 번씩 수시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번엔 허리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인데요.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운 후에 깍지 낀 손을 뒤로 하고 숨을 들이마시며 목을 뒤로 젖힌 다음 숨을 내쉬면서 제자리로 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들숨의 좌, 날숨의 제자리 잊지 마세요. 다음은 고관절 스트레칭. 한쪽 발을 의자에 올리고 반대발을 쭉 뻗어서 발끝으로 서는데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아야 된대요. 허벅지가 이게 만나는 이 접히는 부분이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 부위가 바로 고관절이라는 곳인데요. 체내에 노폐물이 정말 많이 쌓이는 고관절 부위예요. 그래서 이 부위를 스트레칭을 하게 되시면 림프절이 지나가는 이제 부위이기 때문에 자극을 시켜주어서 뭐 하체 부종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좀 다리 라인을 좀 슬림하게 원하시는 분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동작이세요. 더위를 피해 떠난 물놀이에서 우리에게 남는 건 아련한 추억과 빨갛던 못해 화상 일보 직전까지 익어버린 피부인데요. 해결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세상에 딱 놀 때까지만 좋았어요. 그냥 집에 오고 나니까 가렵다, 등을 대고 눕지도 못한다, 아주 따가워서 못 참는다 이런 분들 참 많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체내에 있는 온도를 내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제 집에서 일상생활에서 따라하기 쉬운 진정팩과 보습팩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플레인 요구르트와 홍차를 준비하는데요. 1대4의 비율로 섞어서 화상 부위에 15분 정도 거즈에 묻혀 팩을 해주면 피부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얼굴에 해주셔도 좋아요. 여성 대중탕에서 많이 흔하게 맡을 수 있는 냄새. 전부 다 얼굴 마사지하고 요런. 근데 여기 홍차를 넣는다는 거 요건 생각 못했네요. 요거트에 들어가 있는 유지방 성분은 보습에 굉장히 좋고요. 홍차에 들어가 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진정에 도움이 되는데 없을 시에는 이제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녹차로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다음으로는 보습과 미백을 잡아줄 팩인데요. 감자가 좋다네요. 감자에 들어있는 오트라필이라는 성분이 진통 효과에 굉장히 좋고요. 감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가 미백 효과에 굉장히 좋거든요. 간 감자와 밀가루, 꿀을 2대 1대1의 비율로 섞어서 거즈 위에 발라줍니다. 아니 어쩌면 감자가 여기 닿을 때부터 바로 이렇게 끌어가나 봐요. 놀러 가셔서 일광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 응급처치가 필요하실 텐데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믹서기로 갈기 힘들기 때문에 감자를 이제 슬라이스 하셔서 붙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세요. 그리고 반신욕을 할 때 베이킹소다 한 컵을 넣어주는데요. 이게 가려움에 좋다네요. 이온수에 종이컵 1컵 정도 분량의 베이킹소다를 넣어주시면 가려움이나 피부 자극 완화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미온수인데도 피곤이 확 풀리면서 더 뽀독뽀독 깨끗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요 베이킹소다 한 컵만으로 피부 진정도 도와준다고 하고, 아니 그동안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욕조 청소하는데 베이킹소다 쓰면 좋다고. 일석이조지 뭐야. 아, 좋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좋다는 거 모두 다 제가 제 피부에 양보를 했거든요. 매끈하지 뭐야. 근데 이것만으로 좀 허전해서 좀 채워볼 참이에요. 피로는 간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간 해독에 굉장히 좋은 채소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인데요. 비트는 간세포 수리 재생과 해독 작용을 돕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비트 뿌리가 함유된 채소 찜과 비트가 함유된 클렌징 스프를 만들어 볼게요. 피로는 간 때문이야. 간 해독에 좋은 채소찜. 먼저 비트와 함께 연근, 당근 같은 다양한 뿌리 채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비트는 수용성이라 물이 빠지기 쉽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넣으면 다른 채소에 물이 들겠죠. 그래서 종이 호일에 싸서 비트는 따로 넣어주세요. 냄비에 물이 끓으면 찌개를 올려서 20분간 쪄주는데요. 찌는 동안 찍어 먹을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전두부 한 모와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그냥 두부가 아니라 연두부도 아니고 순두부도 아니고 전두부. 전두부는 비질을 제거하지 않아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은 두부예요. 전두부와 시럽, 머스터드 소스, 식초 등을 넣고 부드럽게 갈아줍니다. 배식한 느낌이 플레인 요구르트 같기도 하고요. 두부가 들어가서 요거 하나만 먹어도 든든하겠더라고요. 뭐 입안에서 그 느끼함 때문에 마요네즈 양을 줄인다느니 뭐 이런 분들 많은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상큼하고. 새큼하면서 깔끔하고 개운하고. 어머, 야 요거 새로운 맛이네요. 요것만 어떤 재료에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빵에 발라 드셔도 굉장히 맛있어요. 아, 빛깔만 봐도 피로가 확 사라진 총천연세계 채소찜 완성! 자, 다음으로 클렌징 스프를 만들어 볼 텐데요. 찐 비트가 필요합니다. 이 비트의 비테인 성분은 수용성이라서 그냥 먹어도 좋지만 익혀서 열을 가해서 갈아서 스프 형태로 먹으면 흡수력이 더욱 높아져요. 찐 비트, 찐 병아리콩, 거기에 다양한 채소를 넣고 물을 부어줍니다. 자, 이렇게 물을 붓고 중불에 한 20분 정도 끓여주시면 끝이에요. 아유, 안 그래도 불 앞에 서 있는 거 싫은데 어차피 끓일 거라면 뭐하러 죄다 쪄가지고 여기 넣어요? 아, 비트와 병아리콩이 익는 데는 한 40에서 50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리 쪄놓는 거예요. 미리 한번 쪄냈기 때문에 부르르 끓어오르면 이렇게 믹서기에 갈아줍니다. 빨갛게 토마토 스프 같죠? 이게 바로 간을 씻어주는 클렌징 스프래요, 글쎄. 아니 지금 이렇게 밥상을 내려다보기만 해도 참 건강한 맛이겠다 싶어요. 건강한 맛이겠죠? 사실 우리가 원하는 뭐 그냥 들들 볶고 양념 많이 듬뿍해서 그 입을 간지럽게 하는 그 맛은 상상이 안 되고요. 그렇죠. 자극적인 맛은 상상이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 비트로 만든 클렌징 스프를 먼저 드셔보시면 지금과는 반응이 다를걸요? 달콤한 맛도 있고요. 보드라우면서 이게 감칠맛이 있더라고요. 어머, 보드라워. 우리가 건강한 맛이라고 하면 맛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맛있죠.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굉장히 맛있어요. 또 고소한 두부 스프레드와 담백한 채소찜은 어떤 조화를 이룰까요? 찍어 먹은 소스 그 전두부 마요네즈가 아주 그냥 열일을 하네요. 맞아요. 사실 이 채소 삶아야 아주 입을 자극시키는 맛은 전혀 없는데 이 소스 덕분에 아유 기가 막힌데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고소함이 가득한 맛. 휴가 때 쌓였던 피로와 업무 복귀로 인한 스트레스 모든 걸 한 방에 날려주는 그런 맛입니다. 비트 드시고 면역력도 높이고 피로도 풀고 건강하게 휴가 후유증 극복하세요. 피로야 가라! 방학의 여름 휴가로 느슨해진 생체 리듬. 스트레칭과 해독 요리로 되찾아보세요. 건강해진 몸과 마음으로 다가오는 가을 신나게 맞아보자고요. 휴가 후유증 안녕!
네, 사실 몸에 이렇게 피로가 쌓였을 때는 부담이 되지 않는 음식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몸에 좋은 채소찜과 클렌징 스프, 정말 영양 만점 간식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보면서 어깨 스트레칭과 목 스트레칭 따라해봤는데 조금만 해도 훨씬 홀가분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동작들이니까요. 틈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생방송표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생방송표 오늘의 문자 키워드 나만의 피로 회복법으로 문자 받아봤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0536님 문자부터 보겠습니다.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면 아빠 하면서 안기는 우리 딸. 딸이 안기면서 볼에 뽀뽀해주는 게 최고의 피로 회복제입니다. 아, 그렇죠. 딸이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와서 네. 안겨주면은 어떤 기분일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어릴 때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네. 안 하거든요. 그렇죠. 좀 해야 될까 봐요. 네. 저도 집에 가면은 저희 반려견이 저를 이렇게 막 꼬리를 흔들면서 배웅을 네. 해주는데 복불복이에요. 왜냐면 제가 밥을 안 주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를 더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씨로 딸이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네. 부럽습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볼에 뽀뽀까지 더해주면 정말 최강 울트라 영양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집 아빠, 엄마 힘내세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9212님. 육아로 인한 수면 부족으로 피곤하지만 또 그 피로를 풀어주는 건 역시 8개월 된 우리 은우네요. 이제 8개월이에요. 네. 그런데 아이가 정말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아직 육아를 해보진 못했지만 회사에서 보면 조금 피곤하고 왜 기분이 안 좋을 때 아기 사진 보는 선배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회식하거나 이럴 때 아기 사진 보면서 저한테 영통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정말 아기들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SNS에 보니까 이 엄마랑 아기가 이렇게 대자로 뻗어 있는 모습을 남편분이 찍어서 이제 함께 공유를 하는 사진을 봤는데 네.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추억 사진 같은 거 찍어서 남겨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네. 한번 해보세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9173님. 저는 강아지와 함께 애견 카페를 찾는 편입니다. 제 무릎 밑에서 평화롭게 잠든 강아지를 보면 피로가 확 풀립니다. 오, 그러네요. 강아지와 함께 찾는다는 걸 보니까 반려견을 키우는 것 같아요. 네. 이 9174님 반려견인가요? 정말 예쁜데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네, 왠지 옆에서 같이 누워 자고 싶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애견 카페 찾게 되면은 반려견에게도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9174님의 이 배려심이 얼마나 깊은지 상상이 됩니다. 네, 저도 친척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이렇게 쓰담쓰담 쓰다듬어줬던 귀여워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강아지들 참 아기 강아지 때부터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애견 카페 가셔서 같이 이렇게 쪽잠 한번 자보는 것도 좋은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6654님 문자입니다. 저는 등산을 갑니다. 땀을 흘리며 정상까지 올라가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보면 한 주간 쌓인 스트레스가 싹 날아간답니다. 저 등산할 때 항상 시작하면서 느끼는 게 괜히 올라왔나? 그렇죠. 내려갈까? 그렇죠. 근데 올라가서 또 밑을 바라보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경우에는 이 중간까지만 가면은 되는데 첫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라산 등반을 한번 해봤는데 네.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많은 그 어른분들이 네. 이렇게 전국 100대 명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돌아다니는 그런 모임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런 모임 한번 참석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정복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도 좋겠네요. 요즘 같은 날씨면 또 정상에서 바람 한번 싹 불어주면 또 금상첨화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곧 있으면 가을입니다. 단풍이 얼마나 예쁠지 맞아요. 상상이 되는데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8985님 문자입니다. 저의 피로 회복법은 늦은 저녁 남편과 함께하는 야식입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죠. 야식을 먹으면 호랑이 힘이 솟아난답니다. 야, 사진만 봐도 힘이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대충 어떤 건지 알 것 같은데 네. 저 떡볶이에 상추 싸 먹으면서 튀김이랑 같이 먹으면은 네. 정말 맛있습니다. 네, 먹으면서 또 오늘 어떤 일 있었는지 남편과 아내분께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면 더 좋은 저녁이 되지 않을까. 제가 꿈꾸는 결혼 라이프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계속 맛있게 먹긴 했는데 아시안 게임 때 치킨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2kg 정도 찐 것 같습니다. 비법이 아쉽네요. 있다면 다시 한번 알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피로 회복법 문자로 받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0536님, 9173님, 그리고 8985님 이렇게 세 분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무주를 대표하는 축제죠. 무주 반딧불 축제가 지난 주말 막을 올렸습니다. 오는 토요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네요. 네, 이 초가을의 낭만을 느낄 수 있도록 축제장을 꾸몄다고 하는데 이 남대천에 식재한 설악조와 반디 정원에도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올해는 산골 도서관과 라디오 부스를 새롭게 운영해서 색다른 재미도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생방송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차별화된 스피닝 전문 센터 SH 피트니스와 함께합니다.